안녕하세요, 손님들. 책 읽어주는 여자 도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강한별 출판사의 글배우 지음,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입니다. 제목에서 느낌 오듯이 힐링 에세이인데요. 요즘 힐링 에세이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와 있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전부터 켜켜이 쌓여왔던 현대인의 정신병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고 싶은 한마디에 손이 가게끔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제 주위에도 코로나 블루로 참 우울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힐링 에세이 중에는 보통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괜찮아 하는 책들이 많은데요. 이 책은 뭐랄까요? 좀 더 1:1 상담받는 느낌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줍니다. 왜 뿌옇게 시야가 가려져 있으면 더 크고 무섭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물론 모든 멘트가 와닿을 순 없지만 분명히 공감 가면서 힐링되는 부분이 있고 생각이 많아지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스스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이 책은 백승룡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손님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당신에게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힘듦이 찾아왔다면 자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괴로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힘듦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자신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픔에서 당장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픔에서 당장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노력을 통해 좋아질 수 있다면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겠지만 지금 찾아온 어쩔 수 없는 힘듦은 이미 노력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뒤에 당장은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찾아온 힘듦일 테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아픔을 당장 극복하려 하지 말고 아픔을 잠시 받아들여 보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맺어질 때도 있지만 열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했던 예쁜 열매의 순간이 맺어지지 않은 지금은 희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열릴 열매의 순간을 기다려야 될 때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아픈 일을 겪을 때마다 홀로 아파했던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기에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책을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행동을 계속 생각하며 자책하는 일과 지금 힘든 마음에서 괜찮아지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일을 자책을 멈춘다고 당장 마음이 괜찮아지지는 않겠지만 아픔이 시간을 따라 당신 곁을 지나갈 수 있게 계속 자책하며 아픔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매일 바라본 아픔에서 잠시 벗어나 매일 아파해온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매일 아파해온 나를 가볍게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다고 당장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그때까지 당신이 당신을 잘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찾아왔다면, 어느 날 예고 없이 힘듦이 찾아왔다면, 또 어느 날 예고 없이 힘듦이 당신 곁을 떠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너무 슬퍼 마세요. 그때까지 너무 자책 마세요. 마음처럼 안 되는 순간을 만나 불안하고 힘들다면 살다 보면 마음처럼 안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별하거나 취업이 잘 안 되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꿈을 이루기 어렵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어하거나 반대로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자주 봐야 하는 사람에게 서운하고 화가 나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실수하거나 연애에 실패하거나 지난 일이 후회되거나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을 못하거나 너무 많습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원하는 상황을 만나지 못한 지금이 우울하고 즐겁지 않으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마음 속에서 시간이 지나도 원하는 상황이 안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풀리는 것 같으면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한 뒤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자책하게 됩니다. 과거에 다르게 행동했으면 지금의 후회는 없었을 테고 지금보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지 못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난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자책하다 보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또 실패할까봐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할지 다음을 선택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힘들수록 우리는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 내가 바라는 상황을 가진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고 스스로 위축됩니다. 그럼 그동안의 인생이 꼭 잘못 살아온 것 같아 슬프기도 하고 지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상황이 좋아지길 바라며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어차피 힘을 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위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이어도 훨씬 더 아파하고 훨씬 더 지치고 훨씬 더 오래 생각하고 훨씬 더 깊게 슬퍼하며 훨씬 더 불안해하고 훨씬 더 오래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로 오랫동안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힘이 든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그 정도로 오랫동안 힘들어야 할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정말 오랫동안 온 신경을 다 써서 생각하느라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비슷한 사건을 만나 후회를 해도 누구는 금방 털고 일어나지만 누군가는 몇 년 동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크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성향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면 훨씬 더 불안해하고 훨씬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과 힘듦에 빠지게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즉,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때 크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성향의 사람을 바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있지만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또는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되지 못할 때 크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에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인정받기 위해 많이 희생하거나 많이 참거나 또는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가족의 화목이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 많이 희생하거나 많이 참거나 또는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안정적인 삶이면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많이 희생하거나 많이 참거나 또는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면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많이 희생하거나 많이 참거나 또는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위의 예시가 아니어도 그게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참고 고민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노력하며 정말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깊게 힘들어하게 됩니다. 훨씬 더 오래 우울해하며 훨씬 더 좌절하고 훨씬 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훨씬 더 오래 자책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때 힘들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잘하고 싶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잘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일도 놓치지 않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고 깊게 생각하게 되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원하는 상황이 많은 사람과 관계가 좋은 것이면 관계가 마음처럼 잘 안 되거나 멀어지는 것 같거나 연락이 없거나 자신이 무리해서 소외되는 것 같거나 인기가 없는 것 같으면 크게 불안해하고
신경 쓰고 예민해지게 되고, 누군가는 원하는 상황이 연인한테 사랑받는 거라고 하면 연인의 사랑 표현에 집착하게 되고, 표현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누구는 원하는 상황이 가족의 행복이면 가족에게 희생하고 노력하게 되고, 가족이 잘 못 살게 되거나 가족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크게 불안하고 신경 쓰게 되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누구는 원하는 상황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면 돈을 잘 못 벌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둬야 한다거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크게 불안해하고 크게 신경 쓰게 되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 예민함이 발생하는 이유는 결핍에서 나옵니다. 결핍은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훨씬 더 크게 채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릴 때 갖지 못한 결핍만큼 어른이 돼서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 크게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과 힘듦이 더 크고 오래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예민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면에 결핍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건 신경도 안 쓰고 대범해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한없이 예민해지고, 어떤 건 다 이해해 주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고, 그 이유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일 때만 사랑한다면 그럼 자식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를 교육받은 것이고, 정작 아이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해 아이가 원하는 사랑은 받지 못해 거기에 따른 결핍이 생깁니다. 예민한 사람은 내가 잘하고 싶었던 부분에서 잘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는 게 무척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상황에서만큼은 항상 잘해야 하고 항상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마음이 크게 힘들다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중요한 사실은 내가 결핍이 있는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 크게 예민해지고 크게 불안하고 힘듦이 더 크고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마음이 편한 나를 자주 만나게 될까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도 마음이 크게 불안해지지 않고 예민해지지 않는다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살면서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도 마음이 힘든 강도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마음이 편한 날들, 행복한 날들을 훨씬 더 자주 만나게 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도 더 담대하고 여유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의 답을 찾으며 수정해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크게 불안해지고 크게 신경 쓰게 되고 그때마다 예민해진다면, 결핍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자주 불안하고 예민해지고 아픔이 오래가고 삶에서 만난 문제를 불안 속에서 힘들게 해결해 나가거나 불안이 너무 크고 힘들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수정해 나가지 못하고 포기해 버릴지 모릅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거나 바꿔나갈 힘을 잃게 됩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나는 그때마다 예민해져 나도 힘들고 예민해진 나로 인해 주위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민함을 줄이기 위해 내가 가진 결핍을 채워야 하는데 어떻게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결핍은 좋음을 선택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결핍이란 좋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음을 선택하며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좋음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의 좋음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 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스위스에서 한 달 동안 살고 싶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어. 맨날 여행만 다니면 좋겠어. 물론 그것도 내 좋음이 맞지만 그건 지금 만날 수 있는 좋음이 아닙니다. 만약 위의 예시와 같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좋음만이 내 좋음이라고 하면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 나는 계속 좋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내 결핍을 채워나갈 수 있는 지금의 좋음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밥과 샐러드가 있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어야 좋은 사람입니다. 밥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은 샐러드를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샐러드를 먹겠어요? 혼자 있다면 그냥 밥을 먹겠지만 다른 사람이 있다면 고민하겠죠. 예를 들어 당신은 밥에 대한 결핍이 있고 밥을 못 먹으면 불안해지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샐러드를 먹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이 밥에 대한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 우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은지. 첫 번째, 밥 먹는 걸 선택한다면 나는 밥을 먹어 좋지만 샐러드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서운해 할 것이다. 두 번째, 샐러드를 먹으면 나는 밥을 못 먹어서 불안하지만 샐러드를 먹는 사람은 좋아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 좋은 것만 갖고 싶고 거기에 따르는 안 좋은 것은 가지지 않으려는 마음은 선택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건 내 욕심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고 싶고 샐러드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냥 나를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 같은 건 선택지에 없습니다. 위의 보기 중 내가 1번 밥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좋습니다. 밥을 선택했으니 밥을 먹지 못하면 불안한 나의 결핍이 좋음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샐러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 것 같은지. 첫 번째, 밥을 선택하면 샐러드를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서운해한다. 하지만 나는 밥을 먹어 좋다. 두 번째, 샐러드를 먹으면 밥을 못 먹어서 내가 불안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1번을 선택했고 상대가 서운한 게 걸리는 것 같아 이번에는 2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2번 샐러드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밥에 대한 결핍이 있어 밥을 못 먹으면 크게 불안해지는 사람이어서 밥을 먹는 게 내 좋음이었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불편해하는 게 마음에 걸려 내가 생각하기에 밥을 먹는 것보다 샐러드를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샐러드를 선택했다면 지금은 나의 좋음이 샐러드로 변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샐러드를 선택한 후에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가요? 아니면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고 불안하지 않으며 좋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 좋음으로 선택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결핍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명 밥을 못 먹으면 밥에 대한 결핍이 있어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밥을 먹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밥에 대한 결핍이 사라진 것입니다. 밥에 대한 결핍은 나의 좋음으로 선택함으로써 결핍은 이렇게 나의 좋음으로 나의 만족감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밥에 대한 결핍이 있는데 밥을 못 먹게 되면 밥을 못 먹는 것에 대한 큰 힘듦과 불안함을 느끼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우선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좋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핍을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선택하려 하고 거기에 따른 선택했을 때 생기는 일은 안 좋은 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내 욕심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결핍도 채울 수 없고 선택하지 못한 채 계속 힘들어하게 되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선택할 수 없다고 착각하면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무기력해집니다. 결핍은 어릴 때 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는 상황을 만나면 마음속에 어릴 때 내가 나옵니다. 상처받은 아이, 결핍을 가진 아이. 그래서 선택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갖고는 싶고 갖기 위해 따르는 노력은 하기 싫은 아이. 좋은 것만 갖고 싶고 거기에 따르는 힘든 건 갖고 싶지 않은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아이의 마음은 자신이 가진 결핍 앞에서 누구나 자주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아이를 선택하지 못한다고 엄격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시간을 갖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주고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음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택했는데 물론 나의 좋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선택했는데 나의 좋음이 아니라고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내가 좋을 것 같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좋음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나의 좋음으로 채워나가고 치유해 나가면서 조금 더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내가 나다워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어야 행복을 느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항상 사랑을 많이 표현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자친구도 바쁘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그러면 항상 표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사랑 표현을 받아야만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큰 불안이 찾아온다면 남자친구가 조금만 표현을 해주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조금이라도 무신경해지는 것 같으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져 자신의 삶에 해야 할 일과 자신의 하루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편안할 수 있는 사랑이 사랑 표현으로 인해 불안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 표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 표현에 대한 결핍 때문에 사랑 표현이 없을 때 예민해지게 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무슨 결핍이 있는지는 자신이 무엇에 예민해지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민해진다는 것은 무엇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나는 불안함을 느끼고 힘들어지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 표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예민해집니다. 상대방이 표현할 때만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표현하지 않을 때도 표현할 때도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랑을 하면서 감정 기복을 줄이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표현의 결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받는 걸 좋아하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받아야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 내가 표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민해지고 불안해져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게 되고 다투게 되거나 불안해 스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에 대한 결핍을 건강하게 채우는 방법. 표현에 대한 결핍을 채워 표현받지 못할 때 불안함과 예민함을 줄이는 방법은 결핍을 느낄 때 나의 좋음을 선택해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힘든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태가 나아진 다음 사랑을 조금 더 표현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 대신 자신이 먼저 용기를 내서 표현해 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그 남자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헤어진다. 내가 더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헤어지는 게 슬프고 힘들다. 지금 저는 대충 두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스스로가 마주한 문제에서 선택지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선택지에 장단점을 걸고 두 개의 선택지 중 자신이 조금 더 좋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대신에 좋은 것만 갖고 싶고 거기에 따르는 선택하면 발생하는 안 좋은 건 갖지 않으려 한다면 내 욕심이고 내 욕심으로 선택하지 못해 계속 괴롭습니다. 표현해달라는 말은 하기 싫고 표현해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은 내 욕심입니다.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내 좋음이 두 개의 보기 중 1번이면 1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이상 표현을 해주겠지요. 그럼 나는 표현받지 못해 찾아온 지금 순간의 불안과 예민함, 감정 기복, 자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결핍을 나의 좋음으로 선택해 채웠기에 결핍을 채우는 방법은 곧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은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많이 신뢰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면 별로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말하면 그 사람이 더 안 좋게 보이고 그 말이 크게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예로 내가 싫어하는 목걸이가 있어요. 그런데 목걸이를 차고 나갔는데 누가 그 목걸이를 안 좋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그 이야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만큼 타인의 시선과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안 좋게 바라보는 건 타인의 말이 크게 들리고 크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좋게 바라본다면 타인의 시선과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안 좋게 바라본다면 타인의 시선과 말이 크게 받아들여지기에 타인의 시선과 말을 크게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좋게 바라보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타인을 많이 의식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으면 100% 항상은 아니지만 나답게 편안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좋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좋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좋음을 선택해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좋음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줄 때 나는 나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자유롭게 사는 사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여유 있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 불안하지 않고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 지나치게 예민해서 스스로 힘들지 않은 사람, 스스로 결핍을 채우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바라고 서운해하면서 기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좋음을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 미웠던 인생일지라도 시간이 지나 점점 내가 보기에 좋게 인생이 변해갑니다. 그동안 결핍 앞에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 크게 불안하고 오래 아파하고 예민해져 힘들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나아가고 싶은 길을 나에게 물어봐주며 좋음을 선택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좋음을 선택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길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